안녕하세요. 조이TV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식물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끝없는 식물 욕심은 멈출 수가 없네요. 이 예쁜 식물들을 저 혼자 보기에 아깝고 자랑하고 싶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새롭게 구입한 식물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 정도 구입해서 꼭 키워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식물은 선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깜찍한 다육식물입니다. 제가 원래는 다육식물에 별 관심도 없고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식물은 보자마자 모에 홀린 듯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잎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듯 피어있는 빨간 꽃이 정말 예쁘고 귀여운 듯합니다.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하는데 잎을 만져보면 단단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듯합니다. 이름이 선로즈이다 보니 저는 해가 제일 잘 들어오는 곳에 두고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주면 물음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겉흙이 바싹 마르면 물을 흠뻑 주세요. 줄기가 길어지면 툭 잘라 삽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있어도 금세 화분을 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번식이 왕성한 식물입니다. 키우기도 쉽고 1년 내내 귀엽고 깜찍한 빨간 꽃을 보여주는 선로즈. 다육이는 처음 저랑 지내는 거라 생소하지만 앞으로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무늬 아이비를 또 샀어요. 제가 요즘 아이비 키우기에 푹 빠졌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암튼 다 예뻐요. 제가 다음에 아이비 리스 만드는 방법과 아이비 종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덩굴식물이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대표적인 덩굴식물인 아이비는 물론이고 푸미라, 타라, 트리안, 스킨답서스 다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산 아이비는 줄기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풍성하진 않는데 그냥 줄기가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원에서 보자마자 집어들었습니다. 이 무늬 아이비는 선반 위에 올려놓아도 분위기 있고 행인 플랜트로 공중에 매달아 놓아도 멋져 보입니다. 줄기가 길어지면 잘라서 물꽂이로 자라게 해도 됩니다. 이모저모로 아주 쓸모있는 식물이죠. 하나쯤 키우면 식물 키우는 재미도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물 특유의 생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아디안텀입니다. 예전부터 정말 사고 싶었던 식물인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거리는 이 잎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고사리 특유의 느낌을 가진 식물이랄까? 키우기에는 살짝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저도 첫 번째는 실패하고 이번이 두 번째 키우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 주기에 실패를 했어요. 아디안텀은 흙이 바싹 마르면 바로 줄기가 마르면서 잎 전체가 다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겉흙이 살짝 말랐다 싶으면 그때 또 물을 조금씩 주면서 흙을 촉촉히 해줘야 합니다. 분무는 수시로 해줘야 하고요. 이렇게 물 주는 경험은 실제로 해봐야 뭔지 감이 올 거예요. 말로 설명하려니 참 한계가 있네요. 아무튼 겉흙을 바싹 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에 적신 조약돌을 올려놓는 것도 이 식물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 가습기가 있다면 옆에 놓고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흙이 바싹 마르면 안 되는데 또 과습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겉흙이 조금 말랐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잎이 마르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고사리 식물들을 친구 삼아 놓아줍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증산작용을 하면서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저도 두 번째 키우게 되면서 아디안텀 같은 고사리 식물에 대해 키우는 요령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실패하지 않고 풍성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트리안이에요. 처음에 행인식물로 트리안을 키웠는데 역시나 물주기에 실패해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이번에는 꼭 잘 키워보자 해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식물은 잘 키울 때까지 계속 사는 버릇 비스무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잘 가는 카페에 이 트리안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고 셈이 나서 저도 이번에는 꼭 잘 키워보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식물은 키우기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물주기에만 실패하지 않으면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주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디안텀처럼 겉흙이 조금 말랐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주었더니 잎 마른 현상이 덜해지고 줄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리안과 비슷한 식물이 바로 타라인데요. 이 타라는 트리안보다 키우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키우는 식물은 바로 이 트리안이고요. 이 동글동글 방울 같은 잎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통풍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식물이에요. 트리안을 길게 키우기보다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짧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더 풍성하고 빽빽하게 새잎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잎 무늬가 독특한 타이거 베고니아입니다. 줄기가 레드 와인 색상이고 잎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체적인 잎의 색상이 초콜릿이나 잎에 밝은 녹색의 무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 털까지 나 있답니다.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는 듯? 분홍빛 꽃이 아주 조그마하게 피어나서 정말 깜찍합니다. 물은 줄기나 잎에 힘이 없어 보인다 싶을 때 주면 됩니다. 과습은 금물이라는 거 아시죠? 분갈이 할 때는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 섞는 것 잊지 마세요. 일조량에 따라서 잎의 변화가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색이 진하게 나오고 빛이 약하다면 잎의 색이 연하게 변합니다. 베고니아의 꽃은 계속 핍니다. 물론 한겨울에도 꽃이 나오니 집안에서 즐거운 꽃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이라 비료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분갈이 할 때 질소가 풍부한 커피 찌꺼기를 흙과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액체로 된 식물 영양제가 있다면 소량을 물과 섞어서 물 줄 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주게 되면 과다 영양이 되어서 죽게 되니 봄철이나 여름 한 달에 2번만 주세요. 화려한 잎과 덤으로 꽃까지 보고 싶다면 타이거 베고니아 꼭 한번 키워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식물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식물이에요. 바로 실버리안이라는 식물인데요. 스킨답서스 종류입니다. 스킨답서스 엔젤스킨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두 식물 다 키우는 사람들은 잘 구분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놈이 그놈 같고. 잎을 만져보면 벨벳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 살 때부터 잎이 몇 장 없어서 고르고 골라 그나마 건강한 녀석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보통 스킨답서스처럼 막 빨리 성장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잎이 예쁘고 신비스러워 보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스킨답서스는 과습에만 유의하면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니 이 실버리안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너 언제 자랄래? 지금이 약 20일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참 많이 자랐죠? 다른 스킨답서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형광스킨, 화이트 마블스킨,
엔조이 스킨. 이 실버리안 스킨도 어서어서 자라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한 블루빛이 느껴지는 블루스타 고사리입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고불고불한 잎 라인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은은한 컬러가 멋집니다. 아직은 예쁜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는데 화이트나 연한 황토색 토분으로 분갈이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뿌리는 건조한 것을 좋아하지만 잎은 습도가 있는 것을 좋아해 하루에 2차례씩 분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간접광이 들어오는 밝은 곳에서 키우면 아주 잘 자랍니다. 잎에 힘이 없거나 밑으로 쳐줄 경우 물이 필요한 신호이니 그때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블루스타 고사리도 과습에 조심해주세요. 집안이 통풍이 잘 안된다면 물을 준 다음 반드시 선풍기를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날이 습하고 무더워서 식물들에게 특히 공기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3차례 꼭 환기를 해주고 환기하기 힘든 공간이라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꼭 돌려주세요. 아비스와 조금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훨씬 잎이 크고 색감이 멋집니다. 새수는 말려 나오지만 올라오면서 퍼집니다. 행잉 플랜트로 툭 걸어 놓으면 집안이 완전 싱그러워 보일 듯 합니다. 행잉 플랜트로 인기 만점인 립살리스입니다. 이 식물은 온라인으로 구입했는데 처음 왔을 때 너무 부실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인장처럼 건조하게 키우면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햇빛을 좋아해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놓고 키우면 마구마구 성장하는 립살리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펠란드라입니다. 작년에 노란 꽃까지 핀 작은 아펠란드라가 있었는데 겨울에 찬바람 한번 맞았다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그래서 다시는 아펠란드라 안 키울 거야 했는데 또 이 얼룩말 무늬 아펠란드라가 그립더라고요. 이 잎무늬에서 노란 꽃까지 올라오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거든요. 이번에는 겨울에 찬바람 맞히지 않고 잘 관리해서 노란 꽃 활짝 필 때까지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큰 걸로 구입했는데 훨씬 예쁘고 멋져 보입니다. 잎 무늬가 워낙 독특해 다른 식물들과 같이 놓아도 잘 어울리고 집안 분위기도 업시켜주는 식물입니다. 잎이 축 처지면 물 달라는 신호이니 그때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과습에만 유의하면 별탈 없이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요즘 휴양지 느낌나게 집안 인테리어 하는 것이 트렌드인가 봐요. 아레카야자, 보스턴 고사리도 휴양지 느낌이 물씬 나지만 이 아펠란드라를 라탄 바구니와 같이 코디해서 탁자나 거실 바닥에 두어도 아주 멋진 휴양지 인테리어가 될 듯 싶습니다. 저희 집에 라탄 바구니가 없어서 직접 못 보여드리니 아쉬운 마음뿐이네요. 이상으로 여름맞이 새 식물 쇼핑한 것을 보여드렸어요. 식물 하나하나 지금 저희 집에서 잘 적응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은 사도 또 사고 싶고 그러네요. 지금 자리가 부족한데도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있는 것만 잘 키워야지 하면서도 예쁜 식물을 보면 그 욕구를 참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무튼 제 식물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면 꼭 하나 사서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다 구입할 수 있고 집 근처 화원에 가시면 몇 개는 아마 직접 보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홈 가드닝 하세요. 조이TV에서는 우리 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식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